일단 목돈을 모아놓고 제가 모은 돈이 끊임없이 돈을 생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추가적인 근로소득으로 인한 전략으로 인한 자산 형성 플러스 자산이 돈을 벌어 들어오는 속도까지 합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꽤 큰 자금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때부터는 아마 다른 투자를 시작하겠죠. 좀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약간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투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유리라고 하고요. 저는 지난 한 약 20년 가까이 금융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작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 끝없는 월요일이라는 책을 새로 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기회 혹은 투자 기회들 계속 쳐다보면서 살고 있는 진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0억 강남 아파트가 있어도 부자가 아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주변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으시냐면은 집에다 모든 걸 투자하고, 그리고 평생을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았던 금액을 갚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느샌가 은퇴할 때가 되고 나면은 사실 집밖에 남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평생을 집에다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팔지 않는다면 사실 돈이 없으세요. 자산은 40억인데 당장 쓸 현금도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보통 퇴직하고 나면은 퇴직금 받고 나서 그 자금 떨어지고 나면은 생활비가 모자라지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사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준이라는 게 이제 보통 사는 지역과 사는 방식에 따라서 매우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논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쓰는 돈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쓸 돈에 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신 분들을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40억이 있는, 똑같은 40억을 갖고 있는 분이라도 집 한 채 들고 전혀 현금이 없는 사람보다는 집은 일부 자산이고 나머지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하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특히 자기 교육비,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등을 다 커버하면서 자기가 삶을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드맵이라는 거도 물론 사람마다 매우 다른 방식이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물려받을 자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하면은, 일단 처음에 우리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소득, 우리 근로소득이 자산 형성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근로소득을 최대한 모으고 아끼고 전략하고 투자하고, 투자를 잘해서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그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에 생긴 수익을 계속 불려나가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제 투자한 금액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제 근로소득보다 높아지는 그 시점 정도까지 다다른다면은,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절약과 투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가진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절약하는 금액이 사실 투자로 인한 소득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커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전략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차지하겠죠. 특히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전략하는 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금리로 한 3.4%? 3.5%도 안 나올 텐데 1억이 1년에 35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새 전 기준으로.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사실 30만 원 절약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외식 좀 줄이고, 그리고 유흥비, 특히 술 먹고 이런 것들 좀 줄이면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줄이는 거는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의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에 제가 1억 원어치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약이 사실 자산 형성에 자산을 증대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가능한 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생각에는요, 일단 목돈을 모아놓고 제가 모은 돈이 끊임없이 돈을 생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끊임없이 돈을 생산하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금리 3.5%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그 수익률을 그래서 5% 이상으로 만든다든가 10% 이상으로 만든다든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근로소득을 통해서 아니면 전략을 통해서 모은 돈이 꾸준하게 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그러면은 제 자산은 계속 불어날 것이고 추가적인 근로소득으로 인한 전략으로 인한 자산 형성 플러스 자산이 돈을 벌어 들어오는 속도까지 합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꽤 큰 자금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때부터는 아마 다른 투자를 시작하겠죠. 좀 더 리스키하다기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약간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투자 흔히 말하면은 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 투자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목돈이 생겨야 투자가 가능할 테니까 부동산 투자 같은 데 신경을 써볼 수 있겠죠.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자산을 불려서 현금 흐름을 계속 확보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 돈을 평생 까먹으면서 살아도 되는 사람이 되기는 물론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죠.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운이 좋아서 로또에 당첨된다든가 여러 번 당첨된다든가 돈이 정말 많아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면서 살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은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는 노력을 해서 월급을 가지고 저는 언젠가 40이나 50이나 60이나 몇 살이 됐든 간에 제가 쓸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 놓고 은퇴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월급만이 아니라 꾸준하게 투자도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특히 초년생들에게는 전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작가님은 부자이신가요?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떤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금융회사를 오래 다녔었는데 저는 채권을 위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채권 세일즈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주식이나 이 방향성을 특히 보는 자산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요. 모든 자산의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서 현금 흐름을 먼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사실 가장 제 생각에는 목적에 맞다고 생각했고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더하기 상업용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자본소득까지 생각하면은 꽤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었고 그 투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 투자했던 거는 오피스텔부터 투자를 했었고요. 금액이 평수가 작은 오피스텔부터 투자를 했었고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계속 돈이 생기고 오피스텔에서 벌리는 돈으로 이자를 갚고 부채를 일부씩 갚으면서 근로소득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오피스텔을 사고 나중에는 그게 모여서 작은 상업용 건물이 되고 그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또 월세를 받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각하면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전략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돈의 일부를 줄임으로써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갖고 그 다음 투자할 걸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투자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는데 매우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오피스텔을 약 1억 천 정도에 매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그리고 부채가 꽤 있었고요. 제가 들어간 현금은 5천만 원 정도, 5천에서 6천,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20년이 넘은 일이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약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갖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겠죠. 지금은 조금 더 금액이 커져야 되겠지만 굳이 강남에 있는 오피스에 사실 필요도 없고 지방으로 가신다면 수도권으로 가시기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5, 6천 정도면은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괜찮은 투자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목표라면은 그러면은 5천에서 6천을 모으는 것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을 최대한 모아서 가지고 투자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략이 먼저겠죠.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